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강혜신입니다. 미국은 오늘이 8월 31일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한국은 이제 날이 밝아서 밝지는 않았지만 아직 밝은 것 같진 않은데요. 9월의 첫날을 맞이하셨고 저희 미국은 8월 마지막 날이면서 지금 내일 모레가 노동절이기 때문에 미국은 메이데이 5월 달에 다른 나라들이 노동절하는 것을 9월 달에 하죠. 그래서 이제 월요일이 노동절이니까 연휴입니다. 물론 저는 월요일도 오늘의 미국 정규 방송을 합니다만요. 지금 만약에 유튜브를 통해서 조지아주에서 애틀란타에서 이 방송 듣고 계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조지아주에까지 지금 허리케인 도린이 갈 수 있다. 또 그 캐롤라이나 쪽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좀 그 위험하다고 할까요? 전문가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플로리다주뿐만이 아니라 멀리서 드릴 말씀이 없네요. 정말 준비하실 수 있는 것 준비하시고 그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바라만 볼 뿐입니다. 허리케인 지금 강도가 4 이상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 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새로 나오는 뉴스가 어제 오늘의 미국이 끝나고 나서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의 길이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죠. 이 부분은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자세히 여러 가지 한국 관련 뉴스와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지금 미국에서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가장 핫한 뉴스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늦게였었어요. 이란에서 위성 발사에 실패를 했다 하면서 그 마지막 장면, 그 이란의 우주센터 의문을 모르겠는 아직 알 수 없는 그런 그 폭발하는 그런 장면을 트위터에 올렸습니다. 이게 왜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핫한 뉴스가 되고 있는가 하면은 그 사진을 전문가들이 봤을 때 굉장한 그 비밀 사진이라고 보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게 될 때는 미국 대통령이 비밀 그런 정보를 트위터를 통해서 폭로를 했다는 게 되는데 전문가들은 사진을 보면 알잖아요.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사진에 카메라 그 플래시가 터지는 것이 있었고 그리고 사람 그림자도 있는 것으로 봐서는 트럼프 대통령 자신이나 아마 그 보좌관이 셀폰으로 찍은 것 같다. 셀폰으로 찍은 것을 대통령이 대통령의 트위터에 올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여기에 말도 썼어요. 이 폭발에 대해서 미국은 아무 관련이 없다. 이란에 잘해봐. good luck.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로 트윗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대통령은 내가 이런 거 발표할 권리가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미국의 대통령이 갖고 있는 권한은 너무나 막강하기 때문에 어떠한 그 연방 정부가 갖고 있는 비밀 자료를 공개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라는 단서가 붙고 지금까지의 그 많은 대통령들이 이 같은 그 전문가들이 정보를 분석하고 나서 비밀을 아주 그 고급 비밀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을 국민에게 어느 날 갑자기 주말에 트위터를 통해서 공개하지 않은 것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그 이유라는 것은 상식선에서 그랬던 것이고 대통령이 그럴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그 적에게 득이 된다는 거죠. 미국이 얼만큼을 알고 있느냐. 그리고 또 미국이 갖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를 한 이 사진을 통해서 미국의 적들이 또 다른 것을 더 얻어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 이제 결국은 연관이 되는 뉴스들인데 G7 정상회담이 지난 주말에 끝나고 미국 날짜로는 이번 주 월요일에 오늘의 미국이 시작되기 직전에 대통령과 임마누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하고 또 따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 기자회견에서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죠. 그런데 사실은 저도 오늘의 미국에서 뭐 시간이 없으니까 중요한 꼭 전해드려야 될 뉴스만 전해드리고는 스탑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 밖에도 내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를 말씀드리자면 이 G7 정상회담에서 이마뉴엘 마크롱이 잘 뭐 주선을 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조건이 맞는다면 내가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자 이란 대통령이 나는 사진 찍기만을 원하는 그런 그 미팅은 안 해. 이란 그 뭐 어느 누구라도 이란을 위해서, 이란 사람들을 위해서라면 만날 뜻이 있지만 그럴 때 미국의 경우에는 제재부터, 경제 제재부터 풀어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북한도 하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요. 제가 G7에서 굉장히 인상적이다라고 봤었던 것은, 인상적이라는 것은 좀 어울리지 않는 표현이네요. 이상하다라고 봤었던 것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제일 처음에 취임을 하면서부터 사람들이 뭔가 다르니까요. 전형적인 대통령과는 이거 대통령에 적합한 성격이라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되는 거야 했는데, 그러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민주당에서는 선거를 통해서 미국의 그 대통령을 바꾸기를 원하는 것. 그렇지 않으면 뭐 탄핵을 한다던가 대통령 자격이 없다, 헌법 25조를 들어서 뭐 그럴 경우에 뭐 장관들과 부통령이 어떻게 해서 대통령을 내려야지 되고, 이런 말씀을 드릴 때 제가 그 같은 뉴스를 별로 전해드리지 않았던 것은, 물론 모든 뉴스를 다 전해드려야지 되겠습니다만은 다 각자의 처한 위치가 있고 상황이 있고 사정이 있잖아요. 저는 날마다 1시간씩 오늘의 미국을 방송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1시간 안에 담을 필요까지는 없겠다 싶어서 슬쩍슬쩍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G7 정상회담이 끝나고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 이상한 것 같아, 이런 생각을 하면서 헌법 25조를 다시 들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부분에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너무 일이 많고 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혼돈을 할 수가 있죠. 저 같은 경우도 조심을 한다고 하는데도 늘 숫자 틀리고 다시 정정하고, 어떤 경우는 그 숫자를 정정하지 못하고 저보다 몇 배나 현명하신 여러분들께서 그 어처구니 없는 숫자네 하면서 알아들어 주시고 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기 때문에 뭐 트럼프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들의 말 실수 같은 것을 제가 실수를 하기 때문에 이해를 좀 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대통령이 이번에 G7 정상회담에서 뭐라고 말을 했는가 하면은, 내 아버지는 독일 사람이다, 독일에서 태어났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들은 뭐 그런 혼돈을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독일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독일에서 미국으로 오게 된 이유가 독일에서 그 당시에 군대를 가야지 되는데 군대 가기 싫어서 징집 기피하느라고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알래스카에서 뭐 그때 뭐 금 이런 거 할 때 돈 많이 벌어서 돈 더 벌려고 호텔이라고, 그 당시 뭐 이름이 딱 지을 게 없어서 호텔이라고 그랬지, 매음굴이거든요. 매음굴을 운영을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는 독일로 돌아가야지 되겠네 하고 독일로 사실은 처음에는 독일에서 추방된 거나 마찬가지죠. 군대를 안 가려고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려고 했다가, 그리고 돈을 미국에 와서 많이 매음굴까지 해서 벌고 나서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하고 독일로 돌아가려고 했었을 때 병역 의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할아버지가 독일로 돌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할아버지요. 그래서 뉴욕에 정착을 했죠. 브롱스에 정착을 했죠. 그리고는 태어난 사람이 트럼프 대통령의 아버지 프레드 트럼프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의 아버지는 브롱스에서, 뉴욕에서 태어났는데 대통령이 이것을 기억을 못한다는 것은 좀 스트레스가 너무 많거나 기억력에 문제가 있거나 그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게 이제 왜 이런 얘기가 나왔냐면, 앙겔라 머켈 독일 총리와 항상 세계 지도자들이 만나면 작은 테이블 하나 놓고 이쪽에 이 지도자, 이쪽에 저쪽 지도자 앉아서 조금씩 뭐 정상회담 하기 전에 기자들에게 브리핑하고 이러는 시간 있잖아요. 그런 시간에 이제 독일에 이제 초청해주면 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아무튼, 머켈과 같이 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뭐, 난 독일 피가 흐른다. 앙겔라 머켈이 하고 웃어버리던데요. 어쨌든. 그래서 내 아버지는 독일에서 태어났다. 독일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뒤에 기자회견을 할 때 내가 그것도 이란 얘기를 하다가 나온 얘기인데 내가 김정은을 extremely 잘 알고 내 와이프도 잘 알고 있다? 아니면 잘 알아가고 있다? 라고 얘기를 했던가요? 근데 그때도 좀 이상했어요. 한 번도 멜라니아 트럼프는 김정은을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해서 백악관이 나중에 수습하기를 대통령이 말한 것은 대통령이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에게 모든 것을 모든 게 아니라 중요한 문제를 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알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그 아버지가 어디서 태어났는지조차도 국제 무대에서 공개적인 석상에서 혼돈을 한다는 것 이런 것을 보고 뭔가 이렇게 기억력 같은 것이 지금 아주 클리어하지는 않다. 이번 주에 미국 사람들에게 여론조사를 했더니 대통령감으로서는 48살이 가장 적합하다 하는 그런 그 중론 그 과반수 이상의 그 답변이 나왔었잖아요. 물론 조 바이든 부통령 후보도 민주당 예비선거 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통령 후보가 아니라 부통령이었었던 무용담처럼 때로는 사람들에게 애국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어디 본인이 상원 의원이었을 때나 부통령이었을 때나 전장터에 가서 군인들에게 말을 하고 또 군인들에게 훈장을 걸어주려고 했다고 하든가 아니면 그 어떤 군인을 그 동료 군인을 전장터에서 구하는 이런 장면을 설명을 하면서 마구 이게 엉켜 있거든요. 그 군인들의 직급도 엉켜 있고 메달을 걸어주려고 했다. 이것은 본인은 그런 적도 없고 나중에 오바마 대통령이 메달을 걸어줬고 내가 부통령 때 그 위험한 그곳을 방문했는데라고 하고 얘기한 것은 상원 의원 때고 이렇게 그 조 바이든 예비선거 후보도 굉장히 혼돈되고 이런 말을 많이 해서 진보 매체 워싱턴 포스트 같은 데서 그런 것을 딱딱딱 집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차이가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아버지가 독일에서 태어났어. 이런 얘기를 하는 것과 그 G7 정상회담에서 어젯밤에 정상회담 도중이에요. 그러니까 어젯밤에 아주 고위급 그 중국 사람들과 우리 팀이 통화를 중국에서 2번이나 전화를 걸어와서 했어. 이렇게 얘기를 한다던가 하는 거와는 다른 거죠. 이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경우는 본인이 조 바이든 부통령도 지금 사람들이 민주당에서도 그런 것들을 굉장히 걱정해요. 저 사람이 말 실수를 저렇게 많이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과 토론을 해서 이길 수가 있는가 이런 것이요. 그런데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는 중국에서 어젯밤에 2번이나 전화가 와서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했는데 중국이 정말로 지금 미국과 무역 협상을 하고 싶어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은 저 말 맞아? 기자들이 생각을 했는데 기자들 생각이 맞았죠. 백악관에서 대통령 자문들이 그런 전화 통화는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사람들은 팍스 뉴스의 진행자 가운데서는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지만 여전히 그 팍스의 또 다른 사람들의 경우는 아니 그게 왜 거짓말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팍스 비즈니스 호스트의 팍스 비즈니스의 루답스라는 사람과 그 스튜어트 바니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스튜어트 바니가 이 사람이 이제 자신의 쇼를 진행을 하면서 이제 공화당에서 몇몇 사람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겨루겠다고 나왔잖아요. 그 가운데 한 사람 그 조 웰슈라는 사람을 인터뷰를 하면서 이 조 웰슈가 본인도 공화당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서 이렇게 말할 때 그 스튜어트 바니라는 사람이 거짓말? 트럼프가 무슨 거짓말을 하는데 actually you know what? 하면서 진행자가 you know what? 하면서 actually I do not know that. 트럼프가 거짓말하는 것을 본인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를 들어라 라고 얘기하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아니 방금 얼마 전 불과 며칠 전에 그 중국 전화 그것도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건 거짓말이 아니지 기술적으로 이런 식으로 아직까지 트럼프 대통령 주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보호하는 팍스의 그런 호스트들도 있고 다른 의회의 여러 지도자들도 있고 이 팍스의 그 스튜어트 바니 같은 호스트는 끝까지 결국은 이 그 조 웰시라는 사람이 지고 말았습니다. 다시 물어봤어요. 이 팍스의 호스트에게. 그럼 대통령이 지금까지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단 말이야?
하면 no. 미국 말로는 그게 no라고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no, 거짓말한 적이 없다고. 과장은 해도 대통령이 언제 거짓말을 했어? 이렇게 대통령을 지지하는 측에서는 항상 좀 과장은 해도 거짓말을 한 적이 없어라고 얘기하지만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람들은 이제는 이제 뉴스를 너무 모르시는 분들이니까 뭐 그런 많은 분들까지 다 설득하고 갈 수는 없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니까 다시 이 후보가 대통령이 미국인에게 거짓말한 적이 정말 없다고 생각하느냐고 호스트에게 물어봐요. 했더니 그 진행자가 no, 자신은 없다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할 수 없이 이 후보가 오케이 이러고 넘어갔거든요. 그에 비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에 박스에 많은 그 앵커들을 비난을 하면서 뭐 특히 대표적으로 가장 뭐 박스든 CNN 통틀어서 다 존경받고 있는 크리스 월러스라든가 셰프 스미스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비난을 하고 그리고 박스가 민주당 인사를 그 인터뷰하면은 왜 민주당 홍보해 주냐고 더 이상 우리를 위해서 우리라는 게 트럼프와 트럼프의 베이스죠. 일하지 않는다면서 오안이라든가 싱클레어라든가 다른 매체를 봐라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앵커나 션 해니티, 터커 칼슨, 루답스, 로라 잉그램, 팍스의 더 많은 진행자가 아직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편이고요. 그러니까 오죽하면 그 브라이트 휴미라는 사람도 그렇고 또 다른 그 팍스의 앵커도 우리는 당신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 어쨌든 대통령이 조금 더 요즘 자극적이 되는 것 같고요. 경제 이런 것 때문에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 대통령 지지 계층은 굉장히 아직도 지지를 하고 있는데 하나 조금 이번 주에 저도 새롭다고 느낀 것은 지금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그 굳건한 지지층은 백인 대학 졸업을 하지 않은 저소득층, 블루칼러 이렇게 알려져 왔는데 그게 아니라 백인 대학을 졸업하지 않은 고소득자가 가장 많이 지지를 한답니다. 연봉이 7만 7천 달러 이상. 한인들 가운데 7만 달러, 연봉 평균 7만 7천 달러 안 되거든요. 훨씬 아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지 않고도 연봉 7만 7천 달러를 버는 대체로 이제 스몰 비즈니스 오너가 많지만 그런 화이트 피플들이 대통령을 많이 지지하고 있고요. 백인으로서 대학을 졸업한 저소득층은 민주당을 공화당 가운데서도 많이 지지합니다. 그리고 지금 공화당은 대학 졸업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요. 2010년에는 백인 대학 졸업자가 40%였는데 2018년에는 29%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무튼 그런데 지금 뭐 민주당이 워낙에 헤매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10명이 9월 달에 토론을 하는데 그 10명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나와야지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상당히 많이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관건은 지금 미국이 또 세계가 뭔가 미국의 변화를 원한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 다른 사람을 원한다면은 그렇다면은 민주당의 현재의 사람이 아닌 새로운 사람이 좀 뭔가 나온다던가 그리고는 이제 더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몇 군데만 이기면 돼요. 확실하게. 뭐 미시건, 펜실베니아, 위스콘신 게다 대고 이제 이런 곳에서 왔다 갔다 애매하게 될 때는 뭐 미네소타, 네바다, 뉴햄프셔, 뭐 뉴멕시코 이런 데를 추가로 그런 곳만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이제 굉장히 중요했었던 것이 중요한 것 이외에 어제 조금 더 전해드렸어야지 되는데 못 전해드린 것 그 한마디만 붙이고 가겠습니다. 대통령의 개인 비서죠. 한국에서는 문고리 비서 이렇게 표현을 하던데 왜냐하면 대통령 집무실 바로 밖에 책상이 있고 모든 사람들 전화 같은 것을 스크린을 했던 그 28살의 그 매들린 워러셔츠라는 워러허트라는 이런 잘 알려지지 않아서 저도 그 이름 발음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이 여성이 젊고 대통령이 될 때까지는 대통령을 트럼프를 지지하지 않아서 전에 뭐 밋 롬니 그 캠프에서도 일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처음에는 엘리베이터 걸로 불렸거든요.
뭐 예쁘고 날씬하고 손님을 맞이할 때 적절하고 죄송합니다. 외모를 말씀드려서. 그런데 대통령이 워낙에 예쁜 외모의 젊은 여성들을 좋아하고 주변에 많이 둬서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공보국장도 전혀 정치 경험 없는 그 호프, 무슨 호프였죠? 떠나고 나니까 이름도 잊어버리네요. 호프가 됐었고 호프랑 같은 나이네요. 똑같습니다. 28살 아주 긴 머리에 엘리베이터 걸로 왜 불렸냐면 처음에 이제 그 트럼프 그 여기서 일을 하기 시작할 때 뭐 여러 가지가 적합하니까 손님들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그 또 이렇게 어디 자리도 안내하고 이렇게 하다가 대통령에게 딱 발탁이 돼서 대통령 집무실 앞에 책상을 놓고 일하는 그런 때는 이제 게이트키퍼라고 얘기를 하죠. 이 게이트키퍼가 목요일에 갑자기 해고가 됐는데 이제 기자들과 대통령이 지난번에 휴가를 했죠. 휴가를 갈 때는 좀 한가하잖아요. 그쪽에서 취재진들과 같이 저녁도 먹고 하거든요. 백악관에 그 스태프들이 저녁 먹으면서 뭐 업더 레코드다를 전제로 해서 뭐 술을 좀 마셨대요. 몇 잔 마시고 나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내가 사실은 대통령의 딸들보다 대통령과 더 가까워.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리고 특히 대통령은 둘째 딸 티파니 잘 안 나오잖아요. 둘째 부인 이방카는 첫 번째 부인에서 난 아이고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티파니와는 이 대통령이 사진 찍는 것도 싫어해. 대통령은 티파니가 과체중이라고 생각하거든. 이런 얘기까지 해서 그런 걸로 하루아침에 그냥 해고가 돼버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대통령이 내가 어제 캠프 데이비드로 갔거든요. 캠프 데이비드에 도착하면 티파니에게 전화할 거야. 난 티파니를 사랑해. 이런 정도의 얘기를 했고, 그리고 많은 백악관 사람들은 그렇게 그동안 정말로 그 한국에서 표현하는 문고리였던 것처럼 대통령 자신도 그랬어요. She is 키라고도 얘기를 하고 비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했거든요. 또 많은 것을 알고 있을 테고요. 또 지난번에 그 호프 힉스군요. 호프 힉스의 경우도 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우면서 대통령 옷 쫙 입고 있으면 그 28살 그 젊은 공보국장이 그때는 공보국장 조금 전이었어요. 이렇게 그 스팀 다리미로 대통령 옷 입고 있는데 아래서부터 쫙 그 바지부터 쫙 위에까지 다려준다는 것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때도 호프 힉스를 그렇게 안타까워했고 이번에도 해고는 했지만 오늘 아침에도 대통령이 굉장히 그 좋은 사람이고 아주 일도 잘했다. 잘 지내길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거의 유일은 아니네요. U2, U3 정도 되네요. 왜냐하면 U4, 5 정도는 되네요. 요즘에. 호프 힉스 나갈 때도 대통령이 서운하지만 잘 가라 했고 이 메들린도 나갈 때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그 니키 헤일리 같은 경우는 본인이 아주 영리하게 처리를 해서 그런 대접을 받았고 그 이후에 한두 명이 더 있고 그전에는 이제 같이 일하다가 사람 나갈 때는 정말 바보 돼서 나가는 그런 형태였습니다. 그런데 이 뉴스가 은근히 미국에서 굉장히 핫하고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제일 그 이슈별로 정책별로 중요했었던 것은 이민에 관해서인데 이민에 관해서 아주 그 강경하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17살에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을 해서 대학교에 이제 9월 3일이니까 화요일 날 개강하네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네요. 이 청년. 이제 그 팔레스타인계인데 레바논에서 살았고 하버드 대학교에 합격을 해서 오는데 비행기 그 보스턴 인근 공항에서 이제 그 관계자가 5시간 총 8시간 인터뷰하고 뭐 휴대폰 또 컴퓨터 다 검사하다가 뭘 찾아낸 것이 종교는 뭐냐 이렇게 물어봤고 생김새가 또 달랐겠죠. 그러니까 물어보다가 그 여성 심사관이었답니다. 이 학생의 친구의 소셜미디어까지 다 찾아서 그 친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정치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결국은 비자를 박탈하고 쫓아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그 이슈가 됐고요. 아니 내가 그런 것도 아니고 나는 절대로 내 그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한 적도 없고 그 내 친구의 얘긴데 라고 해도 소용이 없이 쫓겨났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들은 그 국경 근처에서 오다가 그 어디에 이제 그 보호를 하잖아요. 그 보호시설에서 20일 이상은 못 두도록 하는
어린이가 미국에 올 때는 다 뭐 부모가 있다던가 부모와 함께 온다던가 친척이 있다던가 하는 경우기 때문에 그렇게 처리를 해야지 된다 하는 클린턴 시절부터 있었던 그 법을 없애고 20일 이상 구류할 수 있다 하는 이렇게 좀 빡빡해진 것이요. 그리고 미국 군인이나 공무원이 뭐 국무부 소속 대사관 뭐 이런데 영사관 일하는 직원들 있지 않겠어요? 공무원이잖아요. 그런 사람이 시민권이라 할지라도 해외에서 자녀를 낳았을 때 자동적으로 시민권자가 되지가 않는다. 자녀들이. 신청을 다시 해야지 된다. 10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 여러 가지 논란도 있고 아니 그럼 그 사람이 또 미국이 아닌 그 군인의 경우는 영주권자도 있으니까요. 미국 안에서였다면 당연히 그 아이가 뭐 미국 아직까지 속지주의이기 때문에 그 트럼프 대통령 바꾸고 싶어 하지만 불가능해 보이고요. 지금으로서는. 그래서 그 군인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으면은 그 아이가 그 시민권자가 되는데 군인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나라 밖에까지 가서 일하는데 왜 그 아이는 시민권자가 안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가 많았고 또 국내적으로는 메탄 규제를 지금까지 해왔는데 거의 안 하겠다 뭐 하는 이런 정도의 발표를 내서 유엔에서도 그건 아니지 하니까 또 그 행정부에서는 기후변화하고 메탄하고 무슨 상관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데 쉘이나 엑손모빌, BP 이런 관련 회사는 오히려 정부의 이번 조치를 반대합니다. 이런 회사들은 메탄가스 같은 것을 많이 내기 때문에 규제 안 한다 그러면 좋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반대를 합니다. 세상이 이미 바뀌었기 때문이죠. 이 회사들도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 자체를 변화시켰고 혁신시켰고 개발을 해서 거기에 이미 많은 돈을 투자를 해서 다른 나라들과 발을 맞춰 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백업으로 가서 메탄 맘대로 이렇게 뭐 이렇게 내도 상관없어라고 한다고 이 회사들에게 이득이 아닌 겁니다. 국제 환경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회사들이 오히려 반대를 하고요. 엘라스카 숲의 벌목도 허용한다고 했고 광산업, 에너지 다 허용을 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전체적으로 1670만 에이커 가운데서 950만 에이커에 허용을 해준다는 겁니다. 톤가스 내셔널 포레스트, 톤가스 국립 그 공원에서요. 그렇게 해준다는 얘기인데 알래스카가 이제 손상되지 않은 그런 그 포레스트가 많기 때문에 뭐 알래스카에서 누가 벌목해서 그 먹고 살겠어요. 다른 일들에서 먹고 살기는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이게 이제 행정부의 그 입장을 보여주는 거죠. 친환경적이라기보단 그리고 자연 보호라기보다는 일단 뭐 사업을 허가를 해준다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리고는 이제 경제적인 것으로 와서는 부자가 지금 돈지갑을 별로 열지 않고 있어서 좀 비싼 집, 150만 달러 이상 되는 집, 또 고급 소매업소, 바니스 뉴욕 같은데 아주 매출이 떨어졌고요. 자동차 경매도 비싼 자동차 경매하는 데서도 뭐 7만 5천 달러 이런 싼 자동차가 많이 팔리고 이유는 두 가지 크게 하나는 이제 주식시장이 불안정하고 두 번째는 세계 경제가 불안정하기 때문인데 주식시장의 경우는 탑 10% 안에 드는 사람 버는 것에 있어서 소득자가 주식시장의 그 여러 가지 그 규모의 80%를 차지하고 있고 해외의 부자들은 또 회사들도 많이 갖고 있고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연관이 되고 해서 그런 것이고요. 또 채권도 또 뒤집혔습니다. 아주 그 단기 채권이 장기 채권의 수익률보다 또 높아졌고 30년 만기 그 장기 채권도 뭐 수익률이 2% 아래로 내려갔고요. 이러한 모든 것에 이제 중국과의 무역 전쟁도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내일이 일요일이고 오늘이 30일인가요? 31일인가요? 제가 날짜를 또 모르겠어요. 앞에 말씀드리고 나서도 30일이면 마지막 날이 아니네요. 오늘이 31일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내일이 9월 1일이네요. 그러면 9월 2일이 노동절이고 9월 3일 하버드 대학교 학생이 입학하는 날이 9월 3일 화요일이군요. 그래서 이제 9월 1일 내일부터는
중국에서 들어오는 상품에 또 일부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원래 10% 한다고 했다가 또 어느 날 마음 바꿔서 며칠 사이에 5% 추가해서 15%가 되고, 그렇게 되는 경우는 나중에는 이제 뭐 미국 사람들이 12월 15일까지 전부 관세하는 것을 한다면은 뭐 1,700달러, 1,800달러 정도를 1년에 더 써야지 된다는 게 블룸버그 뉴스가 여러 자료를 인용을 해서 보도를 한 건데, 그렇게 싸우지 말고 중국과 싸워서 미국이나 중국이나 다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면서 뉴욕타임즈의 토마스 프리드먼 씨가 6개월 휴전을 해라. 휴전하는 동안 트럼프 대통령 트윗도 하지 말고, 그리고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한다고 중국의 공산당을 무너뜨린다는, 공산주의를 완전히 무너뜨릴 수 있다는 그런 환상도 버려라. 남의 나라 체제까지 바꿀 수는 없다. 그리고 그 6개월 사이에 오히려 이 미국은,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대통령 되자마자 바로 나와버렸던 TPP에 다시 가입을 해야지 된다. 이게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들, 일본을 포함해서요, 그런 나라들이 같이 연관이 되는 무역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무역 시스템이 안보나 외교와 연관이 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야지 된다. 그리고 그 사이 6개월 동안 시진핑도 역시 본인 주변에 있는, 중국이 아주 큰 땅이니까 주가 있고 뭐 이런 그 구역이 있잖아요. 그 구역에서 로비스트들, 이 말들도 적당히 걸러서 들고, 그리고 미국을 잘못 읽지 말아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무역 전쟁을 하는 그런 그 방식에 대해서, 강도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중국을 좀 어떻게 해야지 되겠네. 중국이 너무나 무역을 저작권법도 위반하고 여러 가지 그런 아주 취하게 하잖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눌러야지 된다고, 바로 잡아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공화당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민주당 사이에도 많기 때문에 중국을 어떻게 바로 잡아야지 된다는 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본 정책은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또 미국도 중국 마켓에 투자를 많이 하거든요. 채권이라든가 주식이라든가. 지난 8년 동안 8배가 올라갔다고 하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이제 중국도 또 개방을 해서 그러는 것이기도 하고요. 중국의 외국인이 채권이나 주식 투자한 게 1조 3천억 달러인데 중국 한 나라가 미국 채권 사는 것과 거의 비슷한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이 가운데서 5,350억 달러, 거의 반 정도를 투자를 한 거네요. 그래도 이제 미국은 뭐 여러 가지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하고 있는 전체 투자 홀딩의 5% 미만입니다. 5,350억 달러가요. 그리고는 이제 제조업을 미국으로 들여와야지 된다 하는 것이 성공하지 않는다는 여러 가지 자료가 나왔는데, 그동안 제가 이게 어디서 나왔고 하는 것은 정규 방송 시간에 충분히 말씀을 드렸고, todayus.com을 보시면 그날 방송에 헤드라인이 있고 그 아래에 파란 글씨로 제가 어디서 이런 것을 인용을 했는지가 다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찾아보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중국에서 미국 회사가 다시 미국으로 돌아온 케이스가 2009년도에는 다른 나라로 간 게 10%, 미국으로 돌아온 게 3%인데, 그리고 87%는 그대로 중국에 남아 있고요. 2015년이 오히려 미국으로 돌아온 회사가 더 많습니다. 88% 중국에 머물렀고 7% 다른 나라로 이전했고, 뭐 많지 않아요. 뭐 베트남 등등, 멕시코. 5%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압박해서 미국의 제조업을 살린다 하는 것이 그게 얼마나 현실적으로 안 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적인 그런 것으로는, 국제적인 문제로는 러시아에 좋은 일인데 왜 우크라이나의 군사 지원을 2억 5천만 달러를 하기로 한 것을 의회에서 다 통과시켰는데 대통령이 집행을 하지 않을까? 이게 지금 의회 정치인들이, 이것은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다 미국 대통령에게 불만하고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왜 트럼프 대통령은 블라디미르 푸틴에게 꼼짝 못하는가 하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G7 정상회담에 가서도 또 계속
러시아를 G7으로 들여와야지 된다고 하고, 다른 나라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점령하고 크림반도를 완전히 러시아로 귀속시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G8에서 러시아를 뺐는데, 그 이유 존재 자체가 사실이 그대로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데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은 또 트럼프 대통령은 그 크림반도 오바마가 러시아 푸틴에게 줘버린 거잖아, 이런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미국의 아주 그 생각하는 지식인은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말하는 것을 보면은 정신 건강이 위험한 상태야, 이렇게 이번에 많이 그 본 부분도 그것도 이제 거기에 속하고요. 그리고 아마존이 막 불타고 있으니까 2천만 달러를 그불 끄고 하는데 도와주기로 G7 정상들이 합의를 했는데, 그렇게 그 마크롱 대통령이 얘기를 해서 미국도 포함됐는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돈 내는 거, 거기에 돈 내는 거, 돈 안 내기로 했다고 하죠. 그리고 나중에 미국에 돌아와서 브라질 대통령을 오히려 지지를 했습니다. 아마존 불 내는 거, 그거 다 뭐 NGO가 그 비영리 재단에서 한 거고, 나를 나쁘게 보이려고 한 거고, 왜냐하면 그 대통령이 원래 선거 공약할 때 아마존도 다 개발해서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해서 실제로 그 지난해보다 그 불나는 비율이 85%가 높아졌는데, 지나친 개발과 뭐 그런 데서 그 오는 그 산불 원인이 거기서 많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임스 마티스 전 국방장관이 이번 주에 월스트리트저널과 애틀란틱을 통해서 좋은 얘기를 많이 해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는 본인이 아주 긴 그런 기사, 에세이처럼, 그리고 이제 곧 책이 나오니까 그 책 가운데서 인용구도 좀 있었고, 애틀란틱과도 인터뷰를 했는데, 한마디로 본인은 뭔가 나라에 충성하고 싶어서 국방장관을 했는데 나올 수밖에 없어서 나왔다 하는 것을 강조를 했고, 월스트리트저널에서는 그 동맹국과의 관계를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름을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논객은 대통령으로서 적합하지가 않다. 대통령은 논객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투이러만 해가지고 일 잘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변호사 자격증 따놓고 계속 그 언론에 홍보만 하러 다니고 그 실제로 업무를 잘 안 보는데 시간이 없어요. 계속 언론에 홍보하고 뭐 책 쓰고 뭐하고 하느라고. 그 미국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한국에서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데 유명해지니까 또 일거리는 많이 들어와요. 그런데 본인은 계속 홍보해야 되고 기자들이랑 밥 먹어야 되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하고 책 쓰고 책 출판 기념회 해야 되고 해야 되니까 또 아랫사람만 일하고 변호사 되자마자, 그래서 결국은 고유 업무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제임스 마티스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폴리미시스트, 논객으로는 대통령에 적합하지 않지, 그런 얘기도 했고, 트라이벌리즘, 이게 이제 그 뭐 부족주의라고 얘기하지만 부족주의가 아니고 그냥 진영주의, 한국에서 진보다 보수다, 미국에서도 진보다 보수다 해서 뭔가가 무슨 일이 나와도 이 진영에 따라서 그걸 다 덮어주려고 하고, 그리고 다 또 사실이 아닌 것도 나쁘다고 하고 하면서 이제 그 자신들의 그 이득에 따라서 가는 그런 것, 그것이 없어야지 된다고 제임스 마티스가 얘기를 했고요. 리더는 어려울 때 함께했던 동맹국에 존경을 표시하는 감각을 보여야지만 된다. 현명한 지도자는 현실 안에서 내가 지킬 수 있는 수준의 약속을 하고 최선을 다했을 때 그것이 결실을 맺는다는, 성취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의도가 있는 것을 해야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애틀란틱에서는 그 침묵이라는 것은 영원할 수는 없는 것이다. 지금은 내가 침묵할 때지만 영원히 내가 침묵하지는 않을 것이다. 군이 대통령에 대해서는 완곡하게 뭔가를 미국 시스템 안에서 보좌를 할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한반도에 대한 불안함을 많이 말했습니다. 군 통수권자가 이렇게 그 와블리하고 정말 왔다 갔다 하고 또 그 불안하고
또 상황에 맞지 않는 그 김정은에 대한 칭찬은 좀 지나치잖아요. 누가 보더라도 트럼프 대통령 지지자가 보더라도 지나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 지지하는 언론사 등에서는 김정은 굉장히 칭찬하고 이런 거 얘기할 때 보도 안 하고요. 트럼프 대통령 실수하는 일, 잘못한 일 명백하게 그런 거 보도 잘 안 하고 하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을 모셨던 제임스 마티스 국방장관이 군 통수권자로서 너무나 불안한 점이 있다. 그래서 뭔가가 잘못되면 정말 한반도 같은 데서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북한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대통령이 하는 얘기를 보면 이런 경고는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할까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는 그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또 이번 주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는 전해드릴 만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고 이 얘기를 제가 전해드릴까 말까 고민을 했었던 부분이 있었는데 전해드리지 않는 게 좀 비겁한 것 같아서 전해드리기로 결심한 것도 있으니까 그것은 오늘의 미국에서 보는 한국 시간에 전해드리겠고요. 제가 지금 이 방송을 하면서 오늘 그 회사가 아니고 집에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바깥을 보니까 바깥에 지난번에 제가 이 세 번째 말씀드리네요. 더는 말씀 안 드릴게요. 너무 신기해서요. 이렇게 방송을 하다가 눈을 들어서 바깥에 걸려있는 화초를 봤는데 제라늄인데요. 그 제라늄이 정말로 신기하다니까요. 제가 3개를 걸어놓고 제라늄이 좀 강하잖아요. 선인장 다음으로 꽃을 또 계속 피워주면서 그렇기 때문에 유럽에 가면 제라늄이 많은 창가에 쫙 많기도 하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도 이제 어떨 때 잠깐 손을 못 보면 이제 화초가 힘들어하는 때가 있으니까 제라늄이 좀 많은 편인데요. 제라늄 걸어놓은 제라늄만 3개인데 그 3개의 제라늄 가운데서 지난번에 3주일 정도는 됐을 거예요. 적어도 그 정도나 제가 며칠 못 봤던 적도 있으니까요. 새가 알을 낳고 그 품고 그리고는 날아간 그래서 3주일 동안 제가 물을 전혀 주지 못했던 그 제라늄이 얼마나 지금 잎이 크게 많이 자랐는지 저는 비료를 안 주거든요. 무슨 비료 영양제를 먹은 것 같아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뭔가 기를 받은 것 같아요. 그 새가 알을 낳고 처음에는 쭉 엄마 새가 먼저 품다가 나중에 언젠가 저 아빠가 없어 싱글맘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때 나중에 아빠가 와서 다시 합류하고 어떤 때는 둘이 같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날아갔을 때 보니까는요. 날아갈 때 보니까 그 아래에 얼마나 새똥이 많았는지 몰라요. 그 바닥 아래. 그렇게 하고 이제 다 이제 엄마, 아빠, 아기까지 다 날아간 것 같은데 그들이 사라진 그 자리에는 정말로 무성한 제라늄 그 잎이 저는 저 제라늄을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엔 이상해요. 그 새 집이 이제 아주 그 잎으로 어떻게 그렇게 잘 지어 놓잖아요. 그것도 또 다 해체하고 갔어요. 새들도 참 특징이 많다. 여러 가지 그 특질이 다 다르구나 하는 것을 느꼈는데 아무튼 무성한 저 제라늄 이제 해지면은 물 좀 줘야지 되겠네요. 네. 오늘의 미국 위켄드 에디션 여기까지입니다.